자,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민권과 네이션의 현재와 미래가 오늘의 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그동안 그 9주 동안 강의해온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권과 네이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현황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권의 변형, 포스트 내셔널 시민권이라는 것이 도래하고 있는가, 즉 국민 국가의 그 멤버십으로서의 시민권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그 멤버십 개념이 도래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리즘과 멤버십 정치의 현대적 양상, 네이션에 관련해 가지고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그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 그 멤버십 정치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위에서 살펴본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볼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앞으로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이 전개될 때 어떠한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강의를 이 랩업 강좌를 마치면서 이 랩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 시민권과 네이션의 개념을 한번 다시 보기로 하죠. 자, 시민권을 citizenship을 시민권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이 시민권은 이제 국가에 소속된 지위를 뜻하기도 하죠. 이 경우에 이제 국적과 같은 뜻으로서 시민권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시민권을 정의를 했습니다. 정치 공동체, 이제 국가를 포함하는 정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로 시민권을 정의를 했는데, 이 제도화된 정치 공동체로서 반드시 국가뿐만 아니라 유로피안 유니언과 같이 국가의 상위에 위치하는 정치 공동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국가의 상위에 위치하는 정치 공동체의 멤버십을 뜻하기도 하죠. 유로피안 유니언 시티즌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주처럼 국가의 하위에 위치하는 정치 공동체 멤버십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뭐 캘리포니아 시티즌이다, 뭐 알라바마 시티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공동체는 어떤 제도화된 그와 같은 이제 정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고 주로는 이제 국가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제도화된 정치 공동체가 국가의 상위에 위치하거나 또는 그 하위에 위치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제 시민권, 그러한 정치 공동체 멤버십을 뜻하는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치 공동체의 그냥 성원이 아니라 완전한 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의 꾸러미, bundle of rights and duties, 이렇게 좀 더 보완적인 그와 같은 규정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완전한 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의 꾸러미. 이 도대체 완전한 성원이라는 이 보완적인 그 규정은 왜 들어갔느냐? 자, 미 합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국적자이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Nationals but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이런 개념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는 이제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은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전한 성원이라고 할 때 그 완전하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러한 완전한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국적자들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사람과 시티즌을 구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완전한 성원이라는 그와 같은 규정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헌법에서 말하는 멕시코 국적자, 멕시코 헌법에서 멕시카노스라는 것을 범주를 규정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고, 또 국민 치우다다노스 멕시카노스라는 멕시코 국민은 멕시코의 시티즌을 뜻하는 그러한 이제 그 범주의 사람들을 규정하는 그와 같은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 놨거든요. 즉 멕시코 국적자가 이제 성년에 이르게 되면은 멕시코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적과 시민권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국가의 뭐 성원이라 할지라도 이제 완전한 성원과 그렇지 않은 성원이 구별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이제는 nationality와 citizenship 그리고 이 국적자인 national과 국민인 citizen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national은 곧 citize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냥 citizenship 하면은 국적을 뜻하기도 하고 또 국적을 가지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의 그 총체, 그 번들, 꾸러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 꾸러미를 이루는 권리가 civil rights, 시민적 권리, 자유권,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통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죠. T.H. 마샬의 그 강연의 바탕을 두고 꾸러미를 이루는 그 시민권을 이루는 권리는 보통 civil rights, political rights, 그다음에 social rights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뭐 사실은 이제 문화적 권리, cultural rights, 그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등등으로 그 citizenship의 내용이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지평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두하는 문제가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 많은 부분을 외국인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펴봤죠, 이것을.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상 보편적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또 많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누리는 권리와 외국인이 누리는 권리가 그렇게 구별이 분명하게 되는 것인가? 외국인도 과거에는 국민이 누리는 권리로서 생각되었던 것이 많은 것들을 외국인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근대 국가 초기에도 이미 이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가지고서 인간의 권리로서 또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보편적인 인권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국민만이 누리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그렇다면 외국인도 시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으로 넘어가 보죠. 이 라틴어 어원, 네이션의 라틴어 어원인 나티오의 원뜻은 혈통을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의 그 에스노스, 그리스어의 에스노스와 같은 뜻으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네이션하고 에스닉 그룹이라는 것이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같은 뜻이었다는 것이죠.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 지금은 이제 네이션과 에스닉 그룹을 사실은 이게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많은 논의가 있고 많은 경우에 그것을 이제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아시아어로 말하자면은 이 라틴어 어원인 나티오의 원뜻에 가까운 그러한 동아시아 개념은 이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이 민족이라는 한자어는 그 한국, 일본, 그 중국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민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인민 집단을 뜻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네이션을 국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은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도 통용이 되죠. United Nations 하면은 이게 그 민족들의 연합체라기보다는 국가들의 연합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도 통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하다고 할 때 그것은 인터스테이트를 뜻하는 거란 말이죠. 국가와 국가가 된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듯이 이제 네이션이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도 통용이 된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의미와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네이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락에 따라 민족, 국민 등의 번역어를 병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민적, 정치적 네이션과 종족적 네이션의 구별은 유효한가? 이 두 개의 네이션 형태를 제시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종족성, 에스니시티는 무엇을 뜻하는가? 아까 그리스어에서 이제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을 뜻하는 말로서 에스노스라는 말이 통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그 에스니시티, 이것이
이제 이것을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 네이션을 두 개의 형태로 구별하는 그러한 담론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션의 형태, 그러니까는 그 네이션을 이루는 그 논리 또 그 정체성의 이 특징에 따라 가지고서 시민적 정치적 네이션, civic, political nation, 그리고 그 ethnic nation, 종족적 네이션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그러한 담론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종족성, 우선 그 종족적 네이션이라고 할 때, ethnic nation이라고 할 때, 종족성은 이 무엇을 뜻하는가? 아까 그 그리스어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을 뜻하는 말로서 ethnos라는 말이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ethnicity를 그러한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그 종족적 네이션, ethnic nation이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이 되죠. 근데 그런 집단이 네이션의 바탕을 이루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단 말이죠. 뭐 한국의 경우에는 뭐 단군의 자손이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뭐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민족들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민족도 굉장히 희소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네이션이 문화를 같이 하는 집단, 그러니까는 이게 에스닉하다는 것이 에스노컬처럴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한 집단, 그러한 그 네이션 집단은 사실은 모든 네이션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네이션에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적, 정치적 네이션도 그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뭐냐면은 시민적, 정치적 네이션도 따지고 보면은 문화적, 역사적 아이덴티티를 함양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이 미국사를 배우고 프랑스의 어린이들이 프랑스사를 배우면서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뭐 종족적인 그러한 색채를 굉장히 줄이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러한 그 이념 자체가 하나의 특정의 문화 속에서 배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문화를 한편으로는 또 함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civic, political nation, 시민적 정치적 네이션도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시민적 정치적 네이션하고 종족적 네이션이라는 것을 그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네이션 유형을 이념형, 막스 페버가 말하는 그 이념형, 이데알 티푸스로 두고 실제의 네이션 구성 원리를 두 이념형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하는 그러한 식으로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시민적 정치적 네이션은 그러한 그 어떤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특히 또 혈통적인 그러한 그 배경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그 자기 정의 그런 것을 아주 최소화한 순전히 그 어떤 헌법의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이 어떤 자유주의적인 정치 이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뭉쳐진 집단이라는 그러한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는 네이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고 하나의 이 유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족적 네이션은 뭐 단군의 자손이다 우리는 뭐 이런 식의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 또는 뭐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 그리고 뭐 역사적인 그 조상의 역사를 공유하는 그러한 집단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네이션으로서 이렇게 두 유형을 나누고 실제 네이션 구성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네이션들이 각각이 실제의 그 구성 원리를 본다면은 이 두 이념형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운가 뭐 이런 정도로 그 분류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네이션과 네이션의 관계를 말하는 학자가 있지요. 그 에릭 홉스범이
이 과거에 그 존재했던 그 전근대 사회에 존재했던 그 프로토 네이션하고 오늘날의 네이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과거 중세 영국의 네이션하고 지금의 영국의 네이션 사이에서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차원인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이 네이션하고 과거 그 고려 때의 네이션하고 고려 때 사람들이 고려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그 집단의 정체성하고가 무슨 어떤 그 연속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 프로토 네이션과 네이션의 관계라는 것도 각 네이션의 역사에 따라서 다양한 것 아닌가. 서유럽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네이션 사이에서의 그 연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시할 수 있는 많은 그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지만은 또 네이션의 구체적인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 연속성이 좀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시티즌십과 네이션, 시민권과 네이션의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죠.